행복한 상태가 뭘까요? 기분이 들뜨고 즐거울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행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 가까운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기와 글쓰기.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은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들을 실체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저 무작위로 적어내려 가다 보면 내 생각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글로써 정리하면 동기화되듯이 머릿속도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실행하면 되죠. 이것은 자기와의 대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이 들면 어떤 결정을 할 때 남의 조언을 구하거나 남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일이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을 해본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뿐입니다. 실체를 모르고 막연하게 공포감을 느끼는 것들은 실제 해보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든 사업이든 연애든 유튜브든 외국어 공부나 요리, 혼자 여행하기 등과 같이 내가 잘 몰라서 막연히 두려워하던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그 활동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두려워할 일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늘어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붙고 스스로에 대한 제약들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아날로그 방식을 가까이 한다. 종이 질감을 느끼면서 손으로 글을 써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편리한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요리를 하고 직접 설거지를 합니다. 가끔 청소기를 쓰지 않고 직접 쓸고 닦으면 운동도 되고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효율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 조금만 번거로운 일도 피하게 되고 귀찮아하는 습관이 드는데요. 편리한 대신에 몸은 더 게을러집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정신도 그만큼 무기력해지기 쉽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폰 프리 시간을 갖는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가 아니라 계속 나에게 말을 걸고 정보를 주입하는 존재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지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꺼두거나 벽장 같은 데에 넣어두고 잠시라도 뇌가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고 정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늘 스마트폰을 그저 사용하는 물건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삶의 보조 개념으로 활용하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한 어플의 알람은 꺼두고 필요할 때만 한 번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봅니다. 수시로 울리는 알람을 확인하느라 집중이 깨지고 정신이 교란되면 불안을 잘 느끼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 월급 외에 부수입을 만든다. 고용되어서 버는 돈과 별개로 스스로의 창작물로 돈을 버는 수입원을 만들어 봅니다.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면 혼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는데요. 글 그림을 활용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재능 마켓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구하며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내 개인의 힘을 키우고 독립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마인드를 벗어나며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소속된 곳에서 내쳐지지 않을까 불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 명상. 눈을 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뇌를 잠시 쉬도록 두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은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단지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정보가 입력되게 되는데요. 외부의 과도한 자극들로 인해 과열된 정신을 쉬게 해주는 데 좋은 것이 명상입니다. 7번째, 요가나 걷기. 하루 30분 이상 요가나 걷기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몸과 정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히 땀을 흘리는 정도의 운동을 매일 하면 우울이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많아지는 생각이 우울,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도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여야 잡생각이 사라지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물건은 필요한 것만 둔다. 물건 하나를 사고 집에 들이는데도 그것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들입니다. 많은 물건들은 그만큼 내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인데요. 단지 갖고 싶다는 충동으로 물건을 사서 쌓아두면 그것들을 관리하느라 또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것들을 보관할 넓은 공간도 필요해집니다. 계속 많아지는 물건들은 거꾸로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듯 내 삶을 잠식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더 큰 공간을 위해 일을 하고 번 돈을 또 물건을 사는데 쓰는 사이클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체를 다시 나로 돌려놔야 합니다. 외부에 신경 쓰이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물건은 최소한만 유지합니다. 9번째,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세계관을 확장시켜주는 일입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틀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영어를 공부하며 영어로 검색하면 전혀 새로운 지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코딩, 역사, 철학, 과학 등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일을 할 때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보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좁은 시야에 꽉 막혀 있을 때 문제가 커 보이고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지혜로워지기 위한 공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10번째, 나를 내려놓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트레스의 많은 원인은 나에 대한 생각과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타인은 나보다 덜 중요하다 여기고 남에게 대접받으려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내 것에 집착하는 태도들이 일터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를 겪으면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면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나와 타인을 모두 존중하고 때로는 져주는 여유를 보이면 주변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역지사지로 남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내 생각의 공간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내 생각만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울 때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 낯선 곳에 여행을 가거나 명상을 하는 것,
모두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남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균형 잡힌 멘탈을 갖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노하우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외부의 자극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균형 잡힌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 자체는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얼마든지 행복해도 됩니다. 잘나지 않아도, 돈이 별로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뻔뻔하게 행복해도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타인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면 지금 바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